자,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 침공으로 촉발한 우크라이나 전쟁 50일을 넘겼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침공 50일째를 맞아 어려운 항전을 이어오고 있는 국민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흑해함대 순양함의 폭발을 둘러싸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의 공방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평화 협상이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전쟁 장기화로 인한 민간인의 피해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국제부 이승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사실 전쟁이 이제 시작됐을 때 많은 충격을 받기도 했지만 빨리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벌써 50일이 넘었습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것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전장을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어떤 대국민 역시 영상으로 나왔어요. 영상을 통해서 젤렌스키 대통령 먼저 그 50일에 걸친 방어, 나라를 포기하지도 국가를 배신하지도 않은 우크라이나 국민이 이뤄낸 성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신에게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떠나라 이런 말을 한 조언이 아닌 조언을 한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예.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얼마나 용감한지를 모른 것 같다. 예. 또 이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 사람에게 전하고 싶다. 네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는 또 여러 방식으로 지금 전 세계에서 각국에서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각국의 지도자들 그리고 국민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잊지 않은 게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에게 더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무기다. 무기 지원을 각국 서방, 특히 서방의 지도자들에게 호소하게 됐습니다. 여전히 네. 수염을 깎지 않고 양복을 입지 않고 이 모습으로 그냥 섰군요. 예, 네. 어느 곳에서 어떤 예. 곳에서 찍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지금 저항의 가장 일선에 있는 게 바로 젤렌스키 대통령이니까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제 오전에 흑해함대 순양함 폭발 소식이 전해졌는데, 근데 지금 이 사고를 두고 격침이다, 아니다, 일단 우크라이나에서 이거 격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러시아는 단순한 화재다 이러면서 공방이 좀 더 치열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전쟁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전선에서는 무기를 들고 싸우지만 후방에서는 또 그 선전전으로 또 싸우게 되잖아요. 네. 어제 이제 우크라이나 남부 쪽이죠. 예. 흑해에서 이제 흑해에 있는 쪽 크림반도 쪽 왼쪽에서 이제 흑해 함대를 이끄는 그 배가 순양함이 하나가 격침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네. 그 순양함은 바로 흑해 함대를 이끌던 모스크바호입니다. 상징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모스크바호는요 가장 최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흑해 함대를 이끌고 있는 러시아의 배입니다. 그런데 예. 그 배가 어제 폭발을 했어요. 자, 우크라이나 오데사 주지사니 우크라이나군을 대표하는 그 오데사 주지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넵튠 그 미사일을 발사해서 두 발이 명중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격침한 거다. 예. 러시아는 입장이 말씀하신 대로 달랐습니다. 예. 불이 났다. 배에 불이 났다. 그런데 그 불이 다름 아닌 탄약고에서 났다. 그러는 바람에 불이 커졌는데 네네. 그래서 배를 항구로 끌어오는 과정에 또 풍랑이 심하고 예. 태풍이 왔다. 네. 그래서 그러는 바람에 격침이 됐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 어제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제가 역시 가장 궁금했던 건요. 미국이 예. 과연 어떻게 나올까 이거였거든요. 네네. 자, 미국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공격했는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그런 배가 수리를 위해서 항구로 갔다. 그 정도면 러시아는 큰 타격을 받은 걸로 예상이 된다. 이게 바로 미국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러시아 군사력에 대해서 이번에 좀 재평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 순양함도 그렇고 생각보다 전력이 약하지 않나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너무 조금 몰리는 것 아닌가. 그러더니 이제 핵무기 카드를 자꾸 만지작 거리고 있습니다. 이게 또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가장 예.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말인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로서 나온 말은 선전전, 상징성이 있다 이렇게만 볼 수 있는데요. 예. 그런 말 지금 하신 말대로 지금 핵무기를 배치할 수 있다는 말을 러시아에서 직접 언급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요 누구냐면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메드베데프입니다. 예. 그다음에 무슨 말을 했냐면 최근에 적대국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방어 수단을 이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발트해에 핵 무기를 배치하는 것 역시 배제할 수가 없겠다. 예.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핵 배치라는 말을 할 정도로 이렇게 조급해진 이유는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쟁에서 이런 전술적인 그런 것보다는요. 가장 커다란 거는 외부적인 요인이었어요. 뭐냐면 지금
핀란드, 스웨덴. 핀란드는 국경을 접하고 있죠. 네. 스웨덴은 그 옆에 있죠. 예. 이 나라가요 지금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이 두 나라는 그 EU, 그 유럽 연합에는 가입을 한 상태예요. 예. 하지만 워낙 이 중립 성향이 강한 나라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 예. 군사적인 면에서만큼 우리는 중립을 지키겠다고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지금 나토 가입을 추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도요 중립 성향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바로 이웃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침공을 받으면서 불안해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국민들의 여론도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핀란드의 경우에는 오는 6월에 그 나토 정상회가 있거든요. 예. 그때쯤 신청서를 낼 거다 이런 그 예상이 유력하고요. 핀란드가 내면은 곧 그 스웨덴은 또 그 신청서를 낼 거다 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기억을 하시겠는지 모르겠지만 50일 전이었죠. 그 러시아가 공격을 하면서 명분이 있어 침공을 하면서 명분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지금 자신의 주위로 너무나 나토가 확대되고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건데요. 예.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오히려 나토국이 확대가 확산시키고 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그런 러시아의 것입니다. 움직임이 오히려 확산시키고 있는 예, 모양새가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하시면 예. 될 겁니다. 네. 전쟁 상당히 길어지면서 지금 50일 넘어가면서 결국에는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거는 국민들이잖아요. 우크라이나 국민들 피해 상황이 상당하잖아요. 지금 뭐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제 네. 기자로서 이제 어디를 공격해서 몇 명이 죽었다. 또 어디를 공격해서 불이 많이 나가지고 또 어디가 많이 뭐 무너져 내렸다. 이런 기사를 이렇게 전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내용을 전한다는 게 참 그 YTN 그 국제부 기자로서도요. 네. 좀 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은 그 피할 수 맞습니다. 예. 없는 현실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그런 말로 이 전쟁 현장이란 건요 말로 표현하기조차 지금 어려운데요. 지금 화면 한번 보세요. 예. 지금 화면을 보시면 나오는 게 그 지금 그 무너진 모습들 아닙니까? 예. 그걸 어느 거를 사용을 해야 되는지 어느 거를 또 사용할 수가 없는지조차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모든 게 다 쓰레기가 돼 있어요. 예. 그럼 그림을 보시면 이게 지금 2022년인지 아니면 3, 40년 전의 모습인지 그러니까요. 잘 예. 몰라요. 저도 예. 그림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 그 휴대전화 있잖아요. 예. 휴대폰을 보면 스마트폰을 보면 지금 이게 바로 2022년에 우리의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가 될 정도니까요. 예. 이 한때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찾아갔던 곳이 바로 우크라이나 아니었습니까? 예. 동유럽의 조용한 마을을 찾아서 다니는 사람이 많았는데 예.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자, 이런 안타까운 가운데서도 희망을 찾아야 하고 또 위험한 순간에 또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살아남은 사람들을 이야기를 전할 때 상당히 좀 저도 이제 안타까운 모습이 보이는데요. 뭐 살았다, 죽었다 하면은 우리 그런 마음을 생각을 갖잖아요. 좀 죽은 사람보다는 좀 산 사람이 낫지 않을까. 하지만 지금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그 살아남은 어린이들의 모습이에요. 좀 아이고, 예, 예. 다리가 예,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부러진 게 아니라 이제 사라져버린 어린이들의 모습인데요. 이들은 아마 저런 장애를 끝까지 안고 살아가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들은요, 더 커다란 거는 마음의 상처를 더 입었어요. 예. 바로 자신의 옆에서 부모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확인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어린이들을 이제 치료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들이 분명히 원하는 것이 있을 텐데, 이 어린이들이 분명히 하고 싶지 않은 거가 있을 텐데, 그런데 아무런 말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해요. 그만큼 전쟁은 정말 참혹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의사들 옆에서 지금 많이 그 어린이들을 돕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뭐 하루빨리 전쟁을 그쳐달라 하는 절박한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네. 웃음을 돌려줘야 하는 게 어른들의 책임이죠. 예. 자, 전쟁 50일이 넘어갔는데 하루빨리 전쟁이 끝났다라는 소식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훈 기자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